안녕하세요. 네, 정신건강 매거진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겪으시는 불면증, 주변에 가끔 있으시잖아요. 그리고 또 요즘 현대인들이 훨씬 불면증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으세요. 그래서 오늘은 불면증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. 요즘 선생님들 주변에도 그렇고 또 환자분들도 잠을 못 잔다면서 오시는 분들 많으시죠? 선생님들 주변 어떠세요? 외래 클리닉으로 오시는 분들의 거의 한 90%는 불면증을 같이 호소하시는 맞아요. 경우가 많죠. 네. 근데 이제 불면증이라는 게 뭐 어떤 하나의 질환의 증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냥 그 불면증 질환 그 자체이기도 하고, 그래서 정신과 의원에 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네. 그렇죠. 불면증이라고 하는 게 보통 질병이라고 많이 생각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불면증이다, 뭐 우울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. 이게 어떤 잠을 못 자는 질병. 근데 실제로 불면증은 이제 잠을 못 잔다 이 뜻인데 이거는 일단 증상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맞아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침을 할 때 그거는 증상이고 기침을 하게 만드는 그런 증상을 보이는 질병은 되게 다양할 수 있잖아요, 원인이. 이게 단순 감기일 수도 있고, 폐렴일 수도 있고, 그다음에 천식일 수도 있고, 뭐 폐암일 수도 있고, 이제 이런 것처럼 잠을 못 잔다, 저 불면증이에요 하고 오시지만 실제로 불면증이 아니라 다른 질병의 증상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면증, 잠을 못 자는 분들 중에 사실 진짜 불면증, 우리가 이제 정신과적인 전문 용어로는 1차성 불면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질병인 분들은 되게 소수예요. 근데 실제로 그러면 잠을 못 자는 그런 증상을 가진 원인은 단순 불면증 또는 1차성 불면증보다 다른 원인이 훨씬 더 많아요.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게 우울증. 우울증이 있으면 잠을 못 자는 게 되게 많이 나타나요. 그리고 두 번째 또 많은 게 불안증. 불안증이 있어도 잠을 못 자요. 실제로 이런 1차성 불면증은 굉장히 적다.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정신과로 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바로 선화 선생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. 사실 불면증이라고 잠을 못 주무세요? 그래요? 그러면 이거 수면제 좀 드릴게요. 요즘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불면증이 잘 아셔서 수면제 안 주시는 분들도 많고 수면제에 대해서 왠지 거부감들 때문에 안 드시려는 분들도 많아서 그렇긴 한데요. 이게 왜 못 자는지 이유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약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. 또 약을 안 드려도 되는 경우들도 있으시고.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원인이 뭔지에 따라서 만약에 우울증 때문에 잠을 못 잔다. 그러면 우울증이 좋아져야지 잠을 자는 거고 공황장애 심할 때 잠이 안 오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면 잠이 안 오는 걸 가지고 수면제 단순히 먹는다고 절대 잠을 더 잔다든지 할 수가 없는 거죠. 중요한 거는 정확한 이제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잠을 얼마나 못 자야 불면증인 건가요? 아까 말씀하신 단순 불면증 네. 자체로 보면 일주일에 3회 이상 네. 정말 내가 잘 못 주무시고 네. 그 다음에 한 달 이상 이게 지속될 때 불면증이라고 하긴 하는데요. 나는 잘 잤어. 그러면 4시간 주무셔도 좀 부족한 것 같기는 하지만 괜찮으시고 그 다음날 아무 지장이 없다면 이거는 괜찮으신 건데 아빠는 잘 잤어. 자면서 맨날 코 골면서 왜 그래 했지만 본인께서 스스로 느꼈을 때 주관적으로 잠을 못 잤다고 느끼시는 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.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불면증이라는 게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 불면증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. 이 세 가지는 뭐냐면은 첫 번째가 잠이 잘 들어야 돼요. 입면. 이렇게 잠을 자야지 하고 누웠는데 금방 잠드는 거. 그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잠을 푹 잘 수 있어야 돼요. 이제 수면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고. 세 번째는 깨는 시간이 너무 이르면 안 되고 아침까지 쭉 이어져야 된다. 라고 해서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을 해야 불면증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셋 중에 하나만 안 돼도 우리는 불면증이라고 사실 말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이제 불면증의 좀 정확한, 좀 더 자세한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잠을 자고 일어나서 충분히 상쾌한 느낌, 회복되는 느낌, 이걸 이제 회복수면이라고 하는데 수면을 통해서 충분히 회복됐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면 그 또한도 이제 주관적으로라도 불면에 해당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. 수면 장애에 대해서 또 불면증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단이 뭔지 그러면 다들 궁금해 하시는 게 도대체 잠을 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. 약 먹는 거 말고 네. 다른 방법은 없냐? 네.
잠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, 선생님? 아이고. 갑자기 여쭤보시고 굉장히 당황했는데, 그 미국 수면의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인가를 제정해 놓은 게 있어요. 이제 방 안에 잠을 자는 환경에 온도를 규정해 놓은 게 있었는데, 바깥 온도랑 3도 정도 차이 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었고요. 그래서 여름철하고 겨울철, 실내 온도를 이제 규정을 해 놓은 그런 게 있었고, 습도 같은 경우에 겨울에는 조금 더 높게, 여름에는 조금 더 낮게 해서 뭐 50% 이내로 이렇게 유지하라. 이렇게 수면 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, 이제 어둡게 해놓고 자는 게 중요하다. 이렇게 되어 있고, 침구와 베개 같은 것도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신한 것도 수면 위생에 좋지 않다.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있으니까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을 좀 지키시는 게 잠을 잘 잘 수 있는 또 기본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좀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저도 일찍 일어나고 싶은데 일찍 잠이 안 오니까 자꾸 늦게 일어나게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수면 위생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원칙이 이제 규칙적으로 자고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싶으면은 일찍 자야지 되는 게 아니라 일찍 일어나야 돼요. 몇 시에 잠들었든 예를 들어서 밤 11시에 잠들었든 새벽 2시에 잠들었든 새벽 5시에 잠들었든 간에 기상 시간을 무조건 정해서 일어나시면 그 다음날 점점 이 취침 시간이 빨라지는 거예요. 이선아 선생님 말씀처럼 외래 오시면 요 얘기 항상 강조하는데 그냥 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면 안 자도 괜찮다가 중요해요. 힘드시겠지만 다음날 자지 않아도 괜찮아. 염려 마시고 물론 이제 다음날 힘드시면 조금 좀 졸 수는 있지만 빨리 자려고 초조하다 보니까 불면증을 잘 못 잡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 잠을 안 자는 거에 대해서 잠 못 자는 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좀 더 자고 싶은데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거든요. 네.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돼요, 대체 선생님? 실제로 이거 하는 거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네. 버텨야죠. 실제로 이게 되게 고통스럽거든요. 네. 그래서 마음을 그래 뭐 잘 안 못 자도 돼 라고 생각을 하려고 해도 또 그게 사실 잘 쉽지가 않아요. 또 정말 안 좋은 게 그런 술, 담배 그게 굉장히 불면증을 악화시키거든요. 보통 술을 마시면은 이제 잠이 온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세요. 근데 실제로는 이제 술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물질들은 잠을 다 깨워요. 술 먹고 나면 꼭 깊이 못 자고 자다 깨다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. 술 같은 거는 불면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절대 술을 안 하시는 게 좋고 수면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수면제에 많은 오해를 갖고 있는 게 또 수면제거든요. 수면제 먹었다가 이게 중독되고 습관성 생기고 나중에 이거 없이는 잠 못 자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? 그게 제일 걱정되시는 부분이거든요. 근데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. 예전 약은 의존성, 중독성, 내성 좀 다 비슷한 말이긴 한데 이렇게 습관성 생기는 약들이 예전에는 좀 있었어요. 수면제 중에. 근데 요즘 나오는 비벤조 약들 중에 의존성, 습관성 이런 게 생기지 않는 그런 수면제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수면제들은 좋은 치료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건 이제 수면제를 복용을 해도 괜찮은 사람이 있지만 수면제만 복용해서는 안 되는 사람도 있죠. 그렇죠. 뭐 아까 이제 계속 설명하신 것처럼 불면이라는 증상 밑에 깔려 있는 우울이나 불안, 다른 정신과적 질환들 같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수면제만 먹게 되면 이제 원래 갖고 있는 질환 자체가 좋아지지 않으니까 점점 더 많은 수면제가 필요로 하게 되거나 혹은 점점 병이 악화돼서 더 잠을 못 자게 되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수면제만 복용하는 건 사실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를 오셔서 내가 정말 그냥 단순 불면인지 아니면은 그 밑에 있는 다른 나의 심리적인 어려움 때문에 불면이 생겼는지를 한번 알아보시는 건 정말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야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요. 맞아요. 네. 네,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요건 약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상의를 하시면서 약을 조절하셔도 되고 수면제가 아니라 그 전 단계의 약들도 충분히 불면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도 있으니까 와서 상의를 하시면 되고요. 오후에 또 커피 엄청 많이 드시잖아요, 요새. 근데 이제 요 커피가 이선아 선생님께서 아까 그 불면의 정의가 시작과 유지와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고 했는데 커피 자체가 이 세 가지를 다 방해를 합니다. 일찍 잠들지 못하게 하고 도중에 깨게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해요. 아메리카노 한 잔에 카페인 100ml 정도 들어있는데 한 두세 잔 정도까지 이 얘기를 들이시고
또 불면이 있으시면 오후에는 드시지 말라고 하고요. 또 하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스마트폰.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. 네. 왜냐면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시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빛이 파란색 계열의 빛인데 이 파란색 계열의 빛은 낮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하늘이 파란 것처럼. 머리는 파란 빛이 들어오면 낮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잠을 자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아침에 우리의 깨우는 호르몬은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아침 6시에 이렇게 쑥 올라가는데 이게 낮이 되면서 조금씩 줄어들고 저녁 6시가 되면 쑥 올라가는 게 멜라토닌이란 이제 잠을 자는 호르몬이에요. 근데 이 낮이 되고 햇빛이 되면 멜라토닌이 햇빛을 받으면 안 나와요. 깜깜할 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햇빛을 받은 지 10시간, 15시간 이후에 멜라토닌이 나와요. 밤에 햇빛을 받아버리면 멜라토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녁에는 짧은 파장의 스마트폰을 보지 마시라.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. 또 하나 반대로 아침에 나가서 꼭 직접 쬐진 않더라도 베란다에서 햇빛 보고 이렇게 하셔야 저녁에 이렇게 멜라토닌이 쑥 쌓여서 저녁에 잠이 오게 되니까 꼭 반드시 햇빛을 쬐라고 말씀을 드려요. 실제로 수면 치료에서 광선 치료는 실제로 5천에서 10,000룩스 빛을 직접 30분 이상 쬐기도 하는 치료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햇빛 꼭 쬐시라고 말씀드려요. 네, 오늘은 저희 정신건강 매거진에서 불면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불면증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에 방송을 만들 때 참고를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